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툴 레슨 김시철의 프로툴 강좌의 김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네, 한 6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촬영을 하지도 못했고, 이제 얼터너티브 매거진이 그렇게 많이 이제 발간이 됐던 것도 아니고요. 그 사이에 촬영을 하지 못했던 거는 저의 책임보다는 얼터너티브 매거진의 사정에 의하여 촬영을 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달 중순경에 언제쯤 촬영하느냐고 꼭 물어봤었는데, 그 편집장님께서 딱히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촬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라는 말만 되풀이하시다가 계절이 2번 바뀌고 이제서야 만나 뵙습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커피들 드시고 계시고요. 저 혼자 인사말을 하라고 하시네요. 네, 인사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역시나 오늘도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걸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왔고요. 와보니까 이제 연주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원래 이제 지난번 레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이제 실제로 녹음을 하고 이제 펀칭이 나오고 드럼, 베이스,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추후엔 보컬까지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준비된 곡이 연주곡이랍니다. 그러므로 보컬은 나중에 이제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 생각에 편집장님께서 약간 귀차니즘에 젖어 계셔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칠 수도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녹음은 아마 이제 보컬 없이 이제 드럼과 베이스가 함께 가고 그의 기타를 더빙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슬슬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근데 이제 저도 오랜만에 이 구리에 있는 촬영하는 이 스튜디오 BIC 뮤직이라는 곳에 왔는데 장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소비할 때는 스튜디오 믹서도 있었고 무엇도 있었고 이런저런 장비들이 많았는데 참 많이 간소화되고 이제 모니터 컨트롤러 겸 이렇게 쓸 수 있는 안 보이시겠구나. 섀도우 힐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런 고가의 장비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고요. 나머지 마이크 프리들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는 그대로 있는데 가장 큰 건 이제 마이크 프리와 이제 모니터 컨트롤러 부분이 좀 바뀌었네요. 이제 이것 가지고 저도 처음 써보는 건데 진행을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 가지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프로툴 11이 나왔죠. 지금 이 BIC 뮤직에는 프로툴 11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모 버전입니다.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데모 버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녹음할 때 녹음이나 믹싱의 기능들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에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드럼원과 다르게 바탕화면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 쭉 보다가 프로툴이라는 아이콘이 2개가 있죠. 보이시려나? 잠깐. 그걸 살짝 프로툴 아이콘이 2개가 보이죠? 이건 9이고 이건 11입니다. 예전에 프로툴 9으로만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프로툴 11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눌러보면 프로툴 11 딱 뜨죠? 프로툴 9에서와는 다르게 플러그인이 많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프로툴을 가동했을 때는 이런 텅 빈 공간만이 뜨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이제 있고요. 보면 이제 프로툴이 열렸다고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죠. 저희가 할 것은 지난번과 같이 새로운 세션을 만드는 겁니다. 파일 메뉴에 가서 새로운 세션을 열고요. 새로운 세션을 템플릿으로 세션을 설정을 할 것인지 새로운 세션을 만들 것인지, 템플릿은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1랩, 기타 녹음할 때, 아이콘 할 때,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 베뉴 라이브 사운드 할 때,
대부분 개개인의 환경에 맞춰서 템플릿을 처음 시작할 때 주로 보컬 더빙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 보컬 더빙에 관한 템플릿을 만들어 두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프로토를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어진 세션을 매번 똑같은 세션을 계속 만들다 보면 힘듭니다. 짜증도 나고 일의 능률도가 좀 떨어지죠. 이럴 때 저장을 할 때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 보면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보면 이쪽에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지금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어디 저장을 할 건지 물어보게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새로운 세션을 만들 때 이 템플릿으로 템플릿 폴더 안에 어딘가 저장을 해놓으면 항상 불러낼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션 파라미터 BWF이고 AIFF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샘플레이트 48, 192까지 되어 있지만 48kHz로 하겠고요. 최종 IO 설정은 최종 설정이 뭘로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5.1 믹스를 하다가 이걸 열었는지 뭔지 모르니까요. 일단 스테레오 믹스로 가겠습니다. 이 스텝스는 프로툴 11은 16비트, 24비트, 32비트 부동성 수점 연산이 가능하고요. 11부터는 64비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툴 11은 HD부터 가능한 거죠. 저도 아직 사용하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24비트로 해서 세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이제 어디다 만들지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보면 뭐 여러 가지 하드가 있습니다. BRC 인젝 3, 백업, SSD 256, 근데 SSD 256에 만들어 보고요. 새로운 폴더. 예전에 얼터너티브 매거진이라고 예전에 오늘 와서 잠깐 만들어 뒀는데 이 부분은 일단 없는 걸로 하고요. 지워볼까요? SSD 256 하드를 열고 매거진을 이통으로 이동시키면 여기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요. 다시 얼터너티브 매거진 한글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 폴더 안에 형성이 되겠죠? 폴더 안에 형성이 될 때 이제 오늘 날짜 7월 오늘이 18일이군요. 7월 18일 레코딩 아이쿠 7월 18일 이렇게 적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사실 이런 레이아웃들은 이쪽에 에디처나 믹스처나 레이아웃을 아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서 바로 이대로 로딩이 된 겁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밖에 로딩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오늘 녹음은 드럼과 베이스를 아까 얘기했듯이 드럼과 베이스를 먼저 녹음을 하고 드럼과 베이스 이후에 기타를 더빙하는 건데 드럼은 총 7대의 마이크를 세팅했습니다. 킥, 스네어, 오버헤드 2개 그리고 탐 총 7개의 마이크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8번 8개 8번째 베이스를 저쪽 부스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신호는 앰프를 사용하지만 헤드 앰프를 사용해서 그 헤드 앰프가 이쪽으로 밸런스로 넘어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장비인 RME 파이어베이스 800의 8번 채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8개 채널을 만들면 되겠고요. 저는 보통 단축키를 쓰는데 여러분의 설명을 위해서 일단 새로운 트랙 8개 만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노 트랙 8개를 만들고요. 1번부터 8번까지 생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팅되어서 있는 악기들과 그리고 연주자들과 함께 실제로 녹음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캔맥주 하나 마시고 와서 기분이 알딸딸 하진 않은데요. 일단 네, 갈증은 해소했습니다. 일단 드럼부터 세팅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에 연주자분은 들어가 계시고요. 아마 여러분 화면상에
연주자분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큰 모니터에 가려서 보이진 않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이 토크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자, 트랙 네이밍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세팅을 했는데요. 1번이 오버헤드입니다. 네, 마이크 모델명은 뭔지 모르겠지만 오버헤드가 있고 1번, 2번, 3번이 킥이었고요. 4번이 스네어, 5번부터 탐 1, 2, 3, 탐 1, 계속 탐이라는 글자가 쓰기 귀찮으니까 컨트롤 V를 붙이고, 그리고 8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알겠습니다. 일단 레코드 합니다. 열어두고요. 오버헤드는 컨덴서 마이크를 썼습니다. 마이크가 조셉슨 건가요? C33입니다. AKC 33. C33이라는 스테레오 마이크를, 예, 화면에 보여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스테레오 마이크를 달았고요. 일단 레벨 체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버헤드는 좀 나중에 체크하고요. 킥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예, 킥 부탁드릴게요. 네, 레벨이 큽니다. 조금씩 줄여볼까요? 네, 됐습니다. 스네어요. 예, 됐습니다. 탐 1번부터 드릴게요. 네, 2번이요. 네, 3번부터 드립니다. 네, 전체 연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스네어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오버헤드 1번, 2번에 스네어를 때리는 레벨 차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오버헤드 마이크를 약간 움직이거나 여러 가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실습, 녹음하는 실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주시는 걸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일단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펜이 지금 다 전부 센터에 와 있죠.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일단 듣기 편하게 좌우로 쫙 벌려주고요. 킥이나 스네어는 일단 센터에서 두는 걸로 하고요. 탐, 적당히, 네. 탐 1번과 2번, 3번을 적당히, 네, 일단 녹음을 위해서 벌린 채로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드럼 레벨 체크는 이 정도 됐고요. 좀 보시다가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녹음 레벨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크게 잡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나중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보통 이 DAW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베이스 연주를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제 녹음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까 레벨 체크는 다 됐고요. 이제 오늘 연주할 곡은 마이클 스턴의 라스트 원 다운이라는 곡입니다. 원곡 타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1분 30초가량으로 편곡을 해서 연습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좀 시작하니까 아까 레벨 체크할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레벨 잡을 때 약간 평소보다 이 레벨 사운드 체크하는 것보다 2-3dB 작게 마이크 세팅하는 게 레벨 세팅을 하는 게 레벨 세팅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계속 연주 들어보시죠. 일단 연주가 한번 끝난 것 같고요. 연주자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 번 더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신다고요? 네, 일단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연주된 거를 들려주면서 이 연주자들이 어떤 부분을 시작을 할지 아니면 다시 연주를 할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가는 모니터 이 볼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략 맞춰서 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을 할게요. 네, 어떠십니까? 지금 한 거 살리고 한 번 더 가시자고 하시네요. 네, 대부분의 재즈 연주 같은 경우는 가요 녹음과는 달리 지금 좀 장르가 재즈이기도 하고, 근데 약간 템포가 확실히 정해지진 않고 약간 뭐 내렸다 줄였다 서로 약속을 하면서 잠시만요. 제가 사인 드릴게요. 서로 약속을 해서 템포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메트로놈을 틀진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이크 하나를 남겨두고 두 번째 테이크를 한번 가보시겠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가 엉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테이크 하나를 그냥 남겨두시고 좋은 부분을 초이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테이크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뭐 이제 후에 편집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뮤지션과 상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두 번째 테이크 녹음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틀어드릴게요. 연주자들이 들어보고 있는 사이에 일단 녹음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사실 몇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악보를 좀 받아놔야 합니다. 사실 이 악보에는 뭐 음표나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악보에서 마디와 이제 코드가 바뀌는 정도, 특히 재즈에서는 특별히 노트를 정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코드나 이제 마디 정도로 적어둔 악보를 받게 되면 이 부분에 수정할 부분, 몇 마디, 정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사인이 왔을 때 이 악보를 보고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 포트를 레전상에도, 이 흔한상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20마디 이런 식으로 아이쿠 16마디 16마디 17마디 17마디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마커로 항상 체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 메트로놈으로 가는 녹음이라면은 뭐 사실 이렇게 몇 마디를 찍을 필요는 없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템포 98에 4분의 3각이다, 뭐 8분의 9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레전을 체크를 해놓으면 마디수가 알아서 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재즈 녹음의 경우나 재즈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커를 통해서 마디수를 찍어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일단 연주자들이 다 들었네요. 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가실까요?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 곡에 여러 테이크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3테이크 정도 남긴다면 굉장히 적은 거죠. 상당히 많은 뮤지션들은 한 8, 9테이크를 남기고 그 중에 마디마디를 잘라 편집하기도 합니다. 일단 세 번째 테이크 다시 한번 녹음 가볼게요. 네, 시작하십시오. 네, 그쪽 들으면서 본인들이 연주했던 걸 들으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아하나 좋지 않았나 등을 서로 의논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뭐 이 부분은 꼭 수정해야 될 부분, 이 부분 신경 써서 가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들 머릿속이나 보상을 체크해놨다가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가는, 이런 뭐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 테이크를 만들어주고 이 중에 몇 가지의 테이크를 골라 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테이크를 하나로 통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주자들과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번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오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주자들은 이 마지막 세 번째 테이크를 사용하기로 일단은 얘기가 됐는데요. 대부분 이 세 번째 테이크를 기본으로 앞에 있는 두 테이크를 끼워 맞추는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테이크가 연주상의 감이 가장 좋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세부적인 편집 부분은 이제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연주자들이 세 번째 테이크를 택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테이크를 기본으로 기타 더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타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세 번째 테이크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세 번째 테이크를 남기고 나머지 부분 다 지웠습니다. 그렇다고 화면상에서 지워진 거지 실제로 파일은 지워지지 않죠. 이쪽 오디오 풀에 보시면 많은 파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들은 총 8개밖에 안 되는데 보시면 이 전에 녹음했던 3, 4번 파일들이 남아 있죠. 네, 오디오 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우는 건 나중에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굳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기타는 안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마이킹을 했고요. 앰프를 이제 앰프 출력으로 해서 마이킹을 하는 식으로 됐는데 아마 파이어베이스 4번, 파이어베이스 804번으로 인풋을 잡고 이제 기타라는 네이밍을 해줬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기타가 아니라 오디오 1번부터 9번까지로 되어 있을 때 이 오디오의 각각의 소리들이 뭔지는 나중에 트랙이 30개가 넘어가는 순간, 아니요, 한 10개만 넘어가는 순간 이게 뭐지라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네이밍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GT라고 일단 네이밍을 해놨습니다. 일단 연주를 한번 쭉 가볼까요? 네, 연주 부탁드립니다. 틀어드릴게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녹음되고 있는 소스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잘 들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기타 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작게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녹음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키웠고요. 아마 베이스 기타 정도의 레벨로는 들어가줘야 나중에 좀 페이더로 레벨 조절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영을 보셔도 앞부분은 상당히 좀 작고 뒷부분은 상당히 크지요? 하영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연주를 잠시 중단하셨고 뭔가 다른 섹션이 들어가야 하나 봅니다. 일단 연습사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다시 해야겠죠? 네. 네, 중간에 제가 레벨 좀 조절을 했거든요. 기타 녹음되는 소리 크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중간에 키우는 통에 아마 좀 모니터 하시기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중간에 안 치신 부분 드라이브 들어가는 부분 있죠? 네, 여기서 처음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네, 중간에 안 된 부분은 연주 안 하신 부분 드라이브 지금 생톤인데 클린 톤인데 이제 드라이브 톤으로 연주를 하시려고 연주를 안 하실 거고요.
네, 됐습니다. 어떠세요? 들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네. 이거 살릴까요? 아니면 지울까요? 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살리는 걸로요? 아니요. 네, 지우겠습니다. 네, 갈게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두 번째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연주자가 뭐 전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우자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치는 이 두 번째 연주가 전 테이크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살려두고 갑니다. 실제로 저희 딜레이트 버튼을, 딜레이트 키를, 그러니까 딜레이트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프로토는 어떤 파일도 지우는 게 없습니다. 지우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녹음을 뭐 다시 덮어쓰고 가더라도 아니면 뭐 펀치를 찍더라도 그 부분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냥 살짝 덮여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걷어내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전께 이걸 지금 세 번째 테이크를, 두 번째 테이크를 연주했는데 이 전 테이크가 듣고 싶다. 옛날 테이프 레코딩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한 일이지만 지금 레코딩 상황에선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언두 기능으로 충분히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녹음을 지우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펀치를 잘못 찍거나 아니면 뭐 위에 덮었다거나 이런 거에 전혀 떠실 필요가 없죠. 네, 계속 들어보세요. 네, 어떠십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들어드릴게요. 네, 어떠십니까?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갈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연주자가 한 번 더 역시 가기를 원하시네요. 이럴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파일이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계속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파일이 있다고 하면 이 오디오 풀상에서 살짝 볼까요? 좀 전에 기타 3번이었었죠? 기타 3번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끌어오시면 바로 기타 3번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아까 연주가 끝날 무렵쯤에 굉장히 길게 서스틴을 가지고 가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베이스도 그랬고 이제 기타도 그랬고 그 악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음을 끝까지 남겨야 되기 때문에 녹음 연주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적용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 이게 길게 된 부분을 짧게 자르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짧게 돼 있는 부분을 길게 내리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차라리 연주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길게 받는 게 시간과 노력을 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여음을 충분히 받으시는, 앞으로 어떤 녹음을 하시든 예,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끝났다고 팍 끊어버리면 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네, 어떠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듯한 표정이신데 어떻게 이거 살리고 한 번 더 갈까요? 네, 살리고 한 번 더 갈게요.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네, 이렇게 살리고 한 번 더 가자는 주문이 나올 때는요, 트랙을 하나 더 만드셔서, 요즘 트랙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이 편지에 보면 중복선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뒤로 가죠. 이거는 내전에 대한 중복선승이고, 트랙 부분에 이제 트랙을 중복선승하겠다는 건데요. 이 선택되어 있는 이 트랙을 두 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선승화 데이터, 저장 목록, 대안 저장 목록, 오토메이션 인서트 샌드 그룹 지정, 예,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똑같은 트랙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전에 연주했던 트랙이죠. 이건 이대로 뮤트를, 뮤트를 잡아주시고 바로 녹음했던 그 트랙에 계속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드릴게요. 네, 이 파형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주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템포나 이런 노트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기타, 지금의 기타 같은 경우는 표시를 찍는 게 조금 무의미하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서 정확한 노트를 정해놓고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정확한 노트를 정해놓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디를 정해두고 이제 뭐 몇 마디 찍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쉽게 갈 수 있겠죠. 네, 어떠십니까? 이번 거 말고요. 전에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이 기타 5번 테이크였는데 5번 테이크 말고 2000 테이크에 4번 테이크를 쓰겠다고 하십니다. 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단축키 말고 편집을 보시면 네, 복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똑같은 부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계속 시작 부분 똑같은 레전 부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이고요. 네, 단축키가 아니라 네, 붙여넣기 해서 붙입니다. 뮤트가 되어 있죠? 이 뮤트는 시작이 M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커맨드 M이라는 단축키를 씁니다. 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뮤트 편집해 보면 뮤트가 해제가 있죠. 뮤트 해제. 커맨드 M을 계속 누르면 커맨드 M 뮤트 해제 그래서 바뀝니다. 뮤트 해제를 해서 이제 기타 클린톤 일단 다시 트레이닝을 바꿀게요. 클린. 다음은 이제 기타 클린톤이 아니라 드라이브 톤을 연주하겠습니다. 트랙을 나누는 이유가요. 클린톤 후반 믹스 작업을 할 때 클린톤에 대한 처리와 드라이브 톤에 대한 처리를 좀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랙을 나눠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단은 이걸 지우고요.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클린톤 끝나기 몇 마디 전부터 틀어드릴게요. 그럼 들어오시면 듣고 나오시다가 따라 나오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이르게 틀어드린 것 같은데, 보통 박자를, 보통 이제 마커를 제가 아까 찍어놨으면 몇 마디부터 갑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부지런하지 못한 관계로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주자가 이제 몇 마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다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톤은 연주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네, 드라이브가 레벨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들리시죠, 기타? 네, 그 C 부분을 다 C 부분 처음부터 다 줄 수 네. 있을까요? C 부분을 처음부터 예, 들어보시는 그냥 거고요? 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C 부분을 다 그냥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B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네, C 부분 다 들려드릴게요. 네. 네네. 네, 이 부분 이렇게 틀어드리면 되죠? 네,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녹음을 끊었는데요. 네, 이게 원래 퀵펀치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퀵펀치 모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펀치를 찍을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네, 퀵펀치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트랜스포트 바에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일반 루프, 디스트럭티브, 퀵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퀵펀치 모드를 놓고요. 플레이를 가보겠습니다. 퀵펀치 모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녹음부터 갈게요. 네, 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갈까요? 네, 이 부분 이제 드라이브 다 치신 거죠? 어떻게 한 번 더 갈까요? 네. 네, 들어보실래요?
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이걸로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녹음이 끝났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요, 일단 아까 1, 2번 마이크, 드럼에 썼던 1, 2번 마이크가 컨덴서 마이크였죠. AKG에서 나온 스테레오 컨덴서 마이크였는데, 이 마이크 팬텀 파워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팬텀 파워가 들어가는 컨덴서 마이크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전압에. 팬텀 파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이크 케이블을 뽑게 되면, 자칫하면 마이크를 영영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마이크들은 약간 좀 더 견고해져서 그냥 뭐 넣었다 뺐다 해도 괜찮기도 합니다. 네, 넣었다 뺐다 해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괜찮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열의 아홉은 마이크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되고요. 이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 마이크의 강도나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마이크 팬텀 파워를 끄고, 그리고 팬텀 파워라는 거는요, 팬텀 파워,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나 콘솔의 팬텀 파워 부분을 뺐다 하더라도 팬텀 파워는 금방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은 요즘 이제 고가 장비가 아닌 저가 장비, 중저가 장비, 중고가 장비까지도 사실은 팬텀 파워를 뺀 순간에 48V가 한꺼번에 툭 빠지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줄어듭니다. 48, 46, 44, 40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팬텀 파워를 끈 이후에 약 속으로 한 10초 정도, 10에서 15초 정도 세신 다음에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팬텀 파워를 빼고요. 네, 저쪽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빼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정리를 슬슬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팬텀 파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 프리앰프의 게인들을 다 내리고 이제 뽑으시면 되겠고요. 마이크 프리의 게인을 올린다 내린다의 개념은 마이크 쪽에 어차피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얼마큼 증폭을 한다 의 개념입니다. 몇 볼트로 더 증폭을 하겠다 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이크 프리 부분을 다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 프리를 꺼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저쪽에 마이크를 끄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일단 1분 전체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단축키를 꺼내보면은 타임 코드를 볼게요. 그래도 이게 길이가 꽤 되는군요. 1분 30초. 네. 여기 보면 시작, 끝, 길이가 나와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타임코드 봤을 때, 네, 여기 보면 길이가 거의 1분 한 30초가량이 되는 것 같네요. 30초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앞부분에 이제 좀 예비 동작들이나 아니면 이제 작소리 같은 경우 좀 커트를 해줘야겠죠. 네, 이 부분 커트를 또 해주고 이 부분도 커트를 좀 해줘야겠고요. 이 앞부분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커트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제
드라이브 기타가 들어가기 위해서 비워놨던 이 부분도 사실 좀 커트를 해주면 좋겠고요. 끝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편집과 이런 이 추후의 과정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하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 것인지, 예를 들어 밸런스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에디팅, 지난번에도 에디팅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에디팅과 이제 간단히 밸런스를 잡거나 아니면 플러그인 사용이라든지 프로툴상에서 플러그인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강좌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면도 많았던 것 같고요. 사실 매번 오랜만에 합니다. 사실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김 실장 어느 날 촬영하러 와. 그럼 예, 어느 날 갈까요? 근데 제가 그날 시간이 그럼 언제 되는데 언제 이런 시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맞춰서 콘티는 사실 이전부터 짜놓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강좌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부분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준비는 이곳에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항상 하지를 못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시즌1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시즌1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녹음과 에디팅에 관한 부분 정도까지만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시즌2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했던 시즌1의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많은 설명이 줄어들고 실제로 이 화면에서 보면서 볼 수 있는 자잘한 테크닉이라든지 아니면 얼만큼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더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일단 아마 제 생각엔 다음 강좌 정도의 시즌1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짧게 했지만 여태까지 했던 4번의 여태까지 했던 강좌들을 쭉 살펴보신다면 처음으로 프로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어떻게 하면 녹음과 편집이 가능하다에 관한 부분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 이 프로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에디팅이나 믹싱이나 이런 다 그거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본적인 길잡이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 궁금증들을 매뉴얼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 또는 BIC 뮤직 이 alternative 매거진에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주소는 이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아마 나가고 있겠죠? 네, 해주셨으면 있으리라 봅니다. 네. 주소들은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친구 추가 또는 이메일이나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성실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가능한 제가 사실 그렇게 바쁜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을 충분히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요청하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도 좋지만 BIC 뮤직 얼터너티브 매거진에 이메일이나 연락을 주셔서 또 어떻게 해주시면 개선 방향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녁 때 지금까지 김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